안녕하십니까. 자, 전공 A형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 전공 A, B로 나눠서 이렇게 문제를 뭐 이렇게 섞어놨지만 사실 의미 없다 했죠, 이거. 그래서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뭐 몇 점이다 이런 거 내는 것도 이 영역별 모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A, B로 나눠서 이렇게 제가 내는 이유는 그냥 시험에 대비를 실제 시험처럼 해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12문제, 11문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문제를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로 이제 B형에 5번을 이제 A형에 있는 똑같은 문제를 잘못 편집을 해서 그게 조금 제가 실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 이제 12문제랑 10문제 그래서 22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 중에 이제 비슷한 거 똑같은 걸 답으로 쓰게끔 하는 문제도 있었을 거고, 저는 모의고사를 나중에 실전 모의고로 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뭐 이렇게 상황을 바꾸긴 하지만, 그냥 책에 있는 내용,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내지, 냈던 거를, 보통은 그렇잖아요. 냈던 거는 이미 난 냈기 때문에 적중을 위해서는 새로운 걸 내는 게 강사 입장에서는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새로운 걸 또 내야. 근데 저는 나올 만한 것만 계속 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출제됐던 거, 기출 안 됐던 거, 제가 뭐 강의 사이트에 보면은 적중 뭐 이렇게 자료 해갖고 올려져 있는 거 보면은 다 뭐 이렇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했었던 것들이 한 번도 기출 안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돼서 적중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타당도 높은 지식이 뭔가, 출제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또 기출에서 나왔던 것을 다시 동형 문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이 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기출에서 이렇게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뭐였으며, 결국 기출 완벽하게 다 한번 자기가 풀어낼 수 있고 또 강사가 내는 모의고사만 잘 따라가면은 그냥 무난하게 70점, 전공 70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1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2월달까지 가신 분들 중에 뭐 자기가 공부 시간 충분히 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가지고 70점 못 넘은 분은, 전공 70점 못 넘은 분은 거의 없어요, 작년에. 뭐 68점에서 70점 뭐 고사에 받은 분도 간혹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뭘 의미하냐면 저는 안 나올 거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거, 안 나올 거를 스님들도 강의 때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이제 무수히 많은 설명들을 들어서 방향이 이제 잡히셨을 거라고 보고, 역학에 한해서만큼은 이때까지 나왔던 공식들에 집중하자. 아시겠죠? 새로운 공식에 눈 돌리지 말자.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좀 얘기를 했고, 자, A형의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띠틀 발구름식 평균 수직 상대 속도, 상대 속도라고 해놔서 뭐 또 우리가 자주 이렇게 작년 재작년에 출제된 그 상대 속도 개념, 뭐 A가 바라본 B, 뭐 B가 바라본 A, 뭐 이런 상대 속도 개념을 여기서는 따질 필요가 없죠. 왜? 서로 함께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발구름을 한 상태에서 내 몸이 움직이는 그 상황을 지금 촬영해가지고 보고 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사파를 좀 넣었어야 되는데 그림이 없어서 이제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띠틀 발구름을 이렇게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발구름을 탁 이렇게 밟는 상황인 거죠. 발구름판이 이렇게 띠틀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발구름을 이렇게 탁 밟아가지고 발구름을 탕 이렇게 떨어질 때 마이너스 3m/s였다는 얘기고,
밟고 탕 다시 올라갈 때 플러스 3m/s였다는 거죠.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탕 이렇게. 그래서 요게 3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 탄성계수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그죠? 뜀틀 발구름판에 탄성계수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 뜀틀 발구름식 평균 수직 상대 속도를 가지고 요 나와 있는 요 속도를 가지고 무슨 충돌의 유형을 쓰라고 했죠. 예. 그러면은 충돌의 유형이 어떤 충돌이 있죠? 완전 탄성 충돌이 있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죠. 그 가운데는 무슨 충돌이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 비탄성 충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완전 탄성 충돌은 탄성 계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튕겨져 떨어뜨리면 딱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속도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잘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왜? 중력 가속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속도가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더 뭐 높은 데서 떨어졌다 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제로는 그럴 수 없긴 한데 역학 문제는요 실제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낼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네. 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이런 말을 이제 써야 되는데 외력을 포함시키면은 뭐 외력이 뭐 한두 가지여야지. 일단 뜀틀을 밟으면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일단 쾅 소리 나잖아요. 소리 에너지로 또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사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 역학적 에너지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 에너지, 뭐, 이런 열 에너지 이런 거는 화학적 에너지는 생각 안 하는 것인 거지. 근데 실제로 에너지라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정을 하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을 이제 쓰면 되고 최대 수직 상승 최고 높이는 얼마냐 이런 걸 구할 때는 일단 나와 있는 데이터가 킬로그램 질량이 나와 있고 뭐 체중이라 되어 있지만 체중 나와 있고 중력 가속도 나와 있고 그래서 중력이 위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 무시한다 되어 있고 MGH라는 공식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H가 있죠. 공식을 우리가 일단 통 이렇게 올라가는 거 과거 기출에서도 이런 상황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 그때는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상황이었지만 여기는 그냥 뜀틀에서 이렇게 점프하는 상황. 그래서 이 MGH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이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 공식하고 이게 이제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 요걸 두고 계산을 하면 되죠. H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M과 G는 나와 있는 거고 50 곱하기 10 나와 있죠. 그러니까 H만 구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하면은 2분의 1 M이 50이죠. 50 곱하기 V가 얼마였어요? 3이었죠. 네. 3 요건 제곱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3, 3은 9 9, 5, 45 450이죠? 450 곱하기 0.5 2분의 1 하면은 얼마예요? 225죠? 예, 요거 얼마예요? 500이죠? 500H는 225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H는 0.45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0.45m이다. 근데 원래 높이가 1m였죠? 1.45죠? 과거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랑 아마 숫자까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푸는 요령이 과거 기출하고 그냥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냥 뜀틀 상황만 달라진 것일 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발구름판의 형태 변화 있죠. 요거. 이거를 보고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도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은 변형된 정도가 얼마예요?
0.45m 변형됐죠. 그러면은 2분의 1 단성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K 단성 계수죠. 곱하기 L이라고 해도 되고 X라고 해도 되죠. 요게 변형된 정도죠. 요게 변형 정도, 변형된 길이. 요게 의미하는 게 변형된 길이. 요 변형이라는 말, 요게 나중에 나오는 문제 후계 법칙. 후계 법칙 알죠? 요 변형된 정도만큼의 단성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성 에너지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K가 1이었죠. 단성 계수가. 그러면은 2분의 1 K, 여기 1 곱하기 1, 그 다음 변형된 정조가 0.45m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거 답 나와요, 이거? 0.45m 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그럼 0.5죠? 0.5 곱하기 0.45 하면 얼마예요? 네? 아, 제곱을 안 했네요. 0.45의 제곱. 0.45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얼마요? 0.2025요?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아마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단성 에너지로는 이게 계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단성 에너지로는 그러면은 계산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이 변형된 길이를 이 미터 단위를 이게 넣으면은 답이 안 나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저도 이제 작년에 이거 문제를 만들 때 밀리미터 단위로 넣으면은 그나마 근사값이 나와요. 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 단위를 만약에 그냥 이거 0.45m를 밀리미터 단위로 하면은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0.45m가 밀리미터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450mm죠. 그렇게 하면은 450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얼마예요? 225죠. 뭐 비슷한 값이 나오죠. 물론 여기에다 제곱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근사값은 나오죠. 조금 비슷한 값은 수치는 나오죠. 하지만 이 단성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시켰을 때 안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실제의 그 단성 스프링 그리고 뭐 그 어떤 역학적 상황에서의 어떤 다른 어떤 뭐 소리라든지 뭐 어떤 그런 연로에 있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제시해 놓은 이유가 좀 함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시험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함정을 이렇게 깔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함정이었다. 그냥 MGH와 2분의 1 MV 제곱으로 풀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고요. 어렵지 않죠? 뭐 다 과거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볼링 상황, 요것도 기출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회전 없이 이제 굴린 공, 이 질량 5kg이고 속도는 5m/s였다. 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뭐 2분의 1 MV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2분의 1 MV 제곱 그대로 넣으면 되죠?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5kg 곱하기 5의 제곱이죠. 요거 계산하면은 운동 에너지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얼마가 나온다? 62.5줄이 나오죠. 에너지는 단위가 줄 또는 뭐다? 뉴턴미터. 네, 일하고 에너지 단위는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뉴턴미터 써도 되고 그냥 에너지 단위는 줄이다. 이렇게 그냥 외워놓고 계시면 돼요. 에너지 값을 써라고 하면 줄을 쓰면 돼요. 아시겠죠? J. 자, 그 다음에 유진이가 투구한 볼링공은 32kg/s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선운동 에너지. 자, 요거는 그냥 역시 똑같이 2분의 1 mv 제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4 곱하기 속도가 4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32줄이 나왔다는 거죠. 단위 이렇게 뭐 써져 있긴 한데 선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뭘 알아내라 했어요? 각운동 에너지도 갖는다 해놨죠. 그래서 각운동 에너지를 알아내려고 하면은 각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이죠. I는 뭐죠? 관성 모멘트. 요거는 mr의 제곱이고 오메가는 각속도고. 그래서 mr의 제곱을 먼저 구하고 또 각속도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각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금 각속도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각속도 공식은 어떻게 되죠? 오메가는 이 W 아니죠? 오메가는 뭐죠? R분의 V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각속도를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아마 실수를 많이 했을 건데 10m/s 이거를 그냥 각속도라고 해가지고 이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10의 제곱 해가지고 막. 근데 m/s는 이게 이제 각속도의 단위가 아니죠. 예. m/s는 선속도의 단위죠. 각속도의 단위는 뭐다? 디그리/s를 쓰거나 아니면은 라디안/s를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계산 문제로 각속도가 나올 때는 다 라디안/s를 써요. 디그리/s를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라디안/s다. 각속도의 단위는 무조건 라디안/s를 쓴다. 그래서 이거를 각속도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이 지름을 알고 있죠. 그럼 반지름은 얼마란 얘기예요? R. 0.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0.1m라는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0.1을 넣고 각속도를 모르니까 선속도는 얼마였어요? 10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0.1분의 10 오메가는 그러면 얼마였다? 100 라디안 per 세컨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속도 값을 우리는 100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각속도 공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각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각운동 에너지 구하려면은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I를 알아내야 되죠. I를 관성 모멘트를 알아내려면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의 제곱이죠. 그러면 질량 4kg 곱하기 회전 반경 얼마예요? 0.1의 제곱. 그러면 0.01이 되죠. 제곱을 하면. 그래서 I는 관성 모멘트는 뭐가 나와야 된다? 0.04가 나오죠. 0.01 제곱하면은 0.1 제곱하면은 0.01이고 4kg 곱하면은 0.04가 나오죠. 관성 모멘트는 0.04란 얘기죠. 그러면 0.04 곱하기 뭘 해준다? 각속도 이걸 곱해주면은 뭐가 나온다? 200줄이 나오죠. 각운동 에너지는 200줄이 나오죠. 그렇게 풀면 되죠. 예. 다 됐죠? 이해되시죠? 혹시나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러면 천천히 풀어보시고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저한테 아시겠죠? Give me a call. 알겠죠?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이해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